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투입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올렸고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는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또 뭐 AI와 관련된 뭐 NFT 뭐 이런 것들을 출시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시관처럼 돼 있는데 혹시 그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를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NFT나 물론 지금 NFT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그 주류를 이끄는 가격을 만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은 레이어 2와 같은 그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하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NFT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더 이 장이 좀 상승세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NFT도 계속 이제 관심을 받겠지만은 당장 중요한 것은 이런 NFT가 아니다라는 게 조금은 뜬금은 없다. 근데 어쨌든 좀 뭐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 요 뉴스가 있었고 BSC 데일리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없었고 다른 거 아예 새로운 뉴스 없었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의 거래 수수료는 보면은 약간 상승을 한 모습. 그렇지만은 이 TVL이 아예 변화가 없다라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맞다. 왜냐하면은 온체인 상에서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이 TVL로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데, 즉 스테이킹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스테이킹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받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TVL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배도지를 비롯해서 배도지 스왑에 들어와 있는 토큰의 자산이 증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도지 스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체인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어제 현물 ETF 승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반등을 나와서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247위로 되려 다른 코인들보다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크 같은 경우는 7일 만에 거의 40%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페페를 넘어서서 아예 가격 퍼포먼스가 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도 중요한 게 직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이런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애들은 조정을 크게 받더라도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전 상승장 때 그런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를 못하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잊혀진다. 사실 이 밈코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커뮤니티들의 어떤 그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좀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배도지 관련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 이 배도지가 도지코인의 후원을 받고 있다, 뭐 일론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고, 두 코인은 그냥 도지라는 이름만 썼을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후원을 받았다 이런 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 추가로 온체인 관련돼서 좀 더 보면은 10만 달러 이상 자금이 움직였던 거를 보면은 9일 전에 움직였다. 9일 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배도지가 장외 거래상에서 온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거의 지금 배도지가 시총이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억 4천만 달러 하나로 거의 3천억 원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거래 대금이 9일 전에 20만 달러가 움직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배도지에만 목 놓아서 이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어제 상승세가 11%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바로
기대감이 이제 쏠리는 거죠. 기대감은 곧 돈이 쏠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에 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17일 날 덴쿤 업데이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에서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을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 전송할 때 거의 만 얼마, 10몇 달러니까 거의 2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쓰는 게.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해 줬던 게 바로 레이어 2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보안성, 거래 검증 자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판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거래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유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제 급반등하면서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그 스택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을 한 이유도 사실상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비트코인 느리고 그런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레이어 2인 스택스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이런 그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주요한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는 옵티미즘이고 하나는 아비트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그런 레이어 2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멘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당장 토큰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받는 코인은 이 두 가지니까, 조정이 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 두 코인을 앞으로 모아 가시면은 분명히 상승장에서 큰 가치로 되돌아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